한번 투자 동향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연속성 있게 외국인들이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근데 하루에 담는 게 60억, 50억, 60억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560조 인프라 감축 법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향후 10년간 48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거에 연동돼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법안이 통과가 이제 됐죠. 바이든이 와가지고 서명을 했죠. 휴가가 끝나고 와서 서명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설비, 기술 투자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10년 더 연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라던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이런 쪽에 대규모 신축 설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큐셀이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미국 내에서 주거용으로 1위 사업자예요. 점유율로 봤을 때 태양광 모듈에서 주거용이 24%로 1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21%에 달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2위인 중국의 JA 솔라 이쪽과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나요. 그쪽은 10%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증설되는 지금 증설할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크게 효과가 나고 거기에서 이 생산부터 해서 판매까지 했을 때 받는 세액 공제 2,600억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실적이 더 크게 뛰어버릴 가능성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자국주의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현기차가 잘 나가다가 한 방 얻어맞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지아 공장은 2025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조립 안 하면은 어떻게 이거 보조금 받을 거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엄청 크네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동급 모델 비하면은 5, 600 정도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승리와 더불어서 GM의 생산 차질, 거기다가 가격도 메리트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인센티브 절감 효과도 있었어요. 굳이 딜러한테 많은 돈을 지어주지 않아도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당장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급의 포드 쪽에 마하라는 모델이 아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한 5, 600 정도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 1,000만 원, 7,500달러예요, 최대. 이거를 못 받게 된다, 현기차가.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께 500 정도 비싸지는 겁니다. 동급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판매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해결책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쪽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말고 조금 더 내년에는 오히려 설치가 쉬웠던 태양광보다 풍력, 이게 요즘엔 해상풍력이에요. 예전에는 해상이 아니고 육상풍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깊은 수심의 바다나 이런 쪽에는 이 풍력을 설치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유식 풍력이라고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이 부유물을 해수면 위에다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타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생산 단가들이 기존의 화석 연료도 그렇고 기존의 에너지원들의 생산 단가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경제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면서 그리드 패리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 단가가 기존의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가 킬로와트 시당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거든요. 그 시점이 점점 더 빠르게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이 쌉니다.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는 더 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것들도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서 한 3배 정도의 발전 단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좁혀지면서 단가가 낮아가고 있는, 그리고 기술은 더 발전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맞춰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하나솔루션 말고도 풍력 쪽에서 CS-윈드, 그리고 하부 구조물 쪽 삼강 MNT, 뭐 CS 베어링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CS-윈드의 마찬가지로 차트거든요. 네, 굉장히 뭐 이건 매수 기회를 확실하게 줬죠. 일봉 딱 그어보면은 그냥 46,000원 가면 사면 돼요. 네, 아니면은 한 5%의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잡고 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냐? 원래는 이 자리였어요. 66,000원 가면은 그냥 팔아야 되는 자리였어요.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파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뒷받침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66,000원이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네, 60주선을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보는 자리는 막 이런 자리가 또 되는 거죠.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거죠. 신규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87,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보고 갈 수 있을 만큼 이런 기반들이 딱딱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좋고, 뭐 삼강 MNT, 네, 이런 쪽들 뭐 어마무시하죠. 주가 레벨업이. 네, 이런 것들도 근데 매수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런 데서 따라잡을 필요 없어요. 이 121선 이렇게 딱딱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매수하고 아니면 손절.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 정고점에서 막혔으니까 한 23,000원 가면 매도하자. 여기에서 여기면은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121선 기다렸다 매수할래. 이거 등록해놓고 추적 관찰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차트를 한 400에서 500 종목은 돌려보거든요. 자동으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돌려보고 있다가 눈에 띄는 종목 있으면 이제 딱 체크를 하는 거죠. 수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들어갈 자리가 또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었던 게, 이 다음날 바로 갭 돌파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엔 23,000원에 돌파 파동이 생기는데 누가 만드느냐? 외국인들이 지분율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도를 고려하지 않고 홀딩이 가능했던 시점이죠. 확실히 그 예전이랑 수급이 다른 게, 예전에는 사실 반등이 나왔어도 외국인의 의미 있는 지분 확대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르네요. 종목별로 다른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연속성 있게 외국인들이 이거 한번 투자 동향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이런 것들 열어놓고 봤을 때는 완전 사뭇 다르죠. 네.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이제 많이 올랐는데 1조예요. 근데 하루에 담는 게 막 이게 60억이죠? 6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60억, 50억, 60억 이런 식으로. 그럼 상당히 많이 남는 지분을 계속 늘려요.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늘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월봉으로 봤을 때 그냥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외국인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책적인 부분들을 크게 보세요.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매크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런 안 좋은 환경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고, 기업들은 그에 연동해서 어떤 이런 또 R&D라던가 투자들을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확실히 이게 거대한 매크로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본다라기보다도 확실히 좀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랑 네이버, 이것도 사실 고점 대비 반토막낸 상황에서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주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굳이 접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의 그림입니다. 지수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121선을 이런 식으로 앞두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사실상 이제 7월하고 8월은 외국인들이 거의 많은 업종들을 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을 가지고 한번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래소 보시면은 7월부터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7월 1일부터 4조 8천억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가 가장 많긴 합니다. 2조 4,500억, 거의 반 이상을 전기전자 쪽으로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운송장비. 네, 이쪽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라던가 조선주들이 이쪽에 몰려있죠. 그래서 업황이라던가 모멘텀이 있는 쪽들을 외국인들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서비스업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오히려 1,600억의 매도. 네. 이렇게 운수창고, 통신, 유통,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산 업종들이 많습니다. 화학, 의약품, 비금속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금융업도 팔았고 증권, 서비스업 이런 쪽들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피 소형주도 팔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어떻게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수급적으로 아직까지는 서비스 쪽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쪽으로는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바닥 잡고서 7월부터 반등을 하긴 했지만 강도 자체가 좀 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자회사들의 어떤 매각 이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 쪽 네. 매각 이슈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물적 분할해서 다 떼내서 또 별도로 상장하면 그만큼의 할인 요소들이 카카오에는 또 생기게 되잖아요. 물론 네이버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런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21선 부근까지 갔다가 터치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모든 이평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급이 결국에는 꺾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런 파동들이 이렇게 8월 5일이에요. 그동안엔 그래도 조금 사는 흐름들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받으면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8월 5일부터는 같이 양매도 하니까 개인들이 또 우수수 사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이랑 똑같이 사시면 안 되고 기관 외국인처럼 팔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을 보시고 특히나 대형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휘두르는 대로 칼을 휘두르는 대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 아무리 내가 좋고 좋은 기업이고 이런 건 알겠지만 기업을 너무 좋아하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조차도 단기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짧게 목표 수익을 낮춰서 매매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거면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단기적인 수급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